안녕하세요. 국제경영 오리온 기업 분석을 맡은 경영학과 한현태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기업 선정 동기를 시작으로 결론인 현황과 전략 간의 관련성을 끝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선정 동기입니다. 저희 3조는 오리온 기업의 초코파이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대표 간식이자 군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과자, 어릴 때쯤 한 번쯤은 초코파이를 쌓아서 초를 꽂아 누군가를 축하해 주었던 초코파이. 초코파이 광고의 성공은 역설적이게도 경제적으로는 풍요롭지만 갈수록 따뜻한 정을 느끼지 못하는 이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휴먼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초코파이의 정 시리즈는 여전히 히트를 치고 있고 초코파이는 아예 인성을 가진 제품이 되었으며 소비자들은 오리온 초코파이라고 하면 곧바로 정을 연상시키게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에피소드를 정으로 연결시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었고 브랜드 스토리 마케팅으로서 성공시킨 제품으로 초코파이는 대표적 사례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언제 어떻게 우리의 초코파이가 해외에서까지 인기쟁이가 될지라는 궁금증이 생겼고 이를 풀어감으로써 우리들에게 앞으로의 시대 변화와 시장 환경에 있어서의 대처 및 실행 방안에 대한 귀감을 얻고자 사례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 연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56년 오리온은 국내 2위의 제과업체인 풍국제과를 인수하며 현대식 제조시설 확충을 통하여 제과업계를 선도하게 됩니다. 1960년대 제조기술에 대한 과학적 연구 시작으로 마미 비스킷 등 비스킷의 명문으로 등장 이후 한 초콜릿 제품 생산으로 인기 독점하게 되며 성장기를 타게 됩니다. 1971년 동양시멘트 법정 관리로 제과부도 직면에 이르지만 1974년 초코파이를 출시한 첫 해부터 매년 100% 이상씩 성장, 오늘날 오리온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2001년 오리온 그룹은 동양그룹과 계열 분리되어 새롭게 출범하며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게 되며 해외 매출액이 1억 달러를 돌파하며 글로벌 컴퍼니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근래 3년 동안 오리온이 이룬 기업 성과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액이 16년도에 약 1,200억 원, 17년도에 1,100억 원, 그 다음 1조 9천억 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파악 가능하며 당기순이익은 16년도에 약 2,400억 원, 17년도에 1조 4천억 원, 18년도에 1,100억 원 정도 됩니다. 다음 한국을 제외한 중국과 베트남 국가별 매출을 보시면 중국은 16년도에 약 1조 3천억, 17년도에 7천억, 18년도엔 9천억이며 베트남은 약 1,700억, 2,200억, 2,300억으로 상당한 금액을 수출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현안 분석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주의는 낮고 집단주의가 강하며 책임과 신뢰가 중요한 고배경 문화를 띄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불확실성 회피지수가 높은 국가이며 엄격한 행동 규칙과 정통에서 벗어난 생각이나 행동은 위험하다고 여깁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 위치나 명예를 중요시하며 권력 간격이 크게 작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유교 중심의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문화권이므로 장기 지향적입니다. 정치적 환경 요인으로 첫 번째 시진핑의 1인 체제, 후진타오 전 주석과는 달리 집단 지도 체제에서 1인 체제로 바뀌는 중입니다. 두 번째, 내수 진작 정책으로 인해 수출 주도의 경제 성장 방식을 고수하지 않고 내수 시장을 진작하여 세금을 높이는 정책과 면세점 건설 등을 내수 활성화에 힘쓰며 경제를 살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55개의 소수 민족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국가 영토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며 마지막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법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경제환경 요인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관리 변동 환율 제도를 도입하여 1별 0.5% 환율 변동을 허용하며 환율 변동에 의한 외환 위기를 예방하지만
물가 수준의 제어가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물가 지수는 조금씩 상승하며 중국의 내수 경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지 국가에서의 차별화 우위 전략과 마케팅 전략에 대해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론 현지 국가에서의 차별화 우위 전략과 마케팅 전략에 대해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마케팅 믹스 측면에서의 차별화 우위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리온 초코파이는 이미 일본과 합작한 한국의 롯데가 초코파이라는 이름으로 등록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초코파이 디자인은 빨간색 봉지로 알고 계시겠지만 해외 수출용은 파란색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수출에 맞춰 파란색 포장지에서 중국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색상인 빨간색으로 변경하여 수출하고 있으며 포장 방식 또한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존 12개입 제품에서 6개입, 2개입 등 다양하게 포장 방식을 도입하며 중국 시장에서 수출 중입니다. 가격 측면에선 지역별 가격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소득 수준에 맞추어 가격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였는데요. 북경은 약 1,500원에서 1,700원, 상해는 약 2,000원에서 2,200원으로 소득 수준이 평균보다 낮은 곳에는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평균보다 높은 곳에는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탄력성 있게 가격을 적용하며 중국인들에게 현명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유통 경로로는 베이징, 천징, 상해, 광동 네 곳의 영업본부를 설치하고 허베이 랑방 우편국과 물류보관 합작을 통해 자사 창고를 짓는 비용과 관리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프로모션은 매년 3, 4회 정기적인 시식회를 개최하고 베이징 중심가의 대형 슈퍼를 통해 시식회를 개최함으로써 막대한 홍보 효과를 보장하고 있으며 TV 광고로는 친구의 우정을 소재로 보다 친근감 있게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또한 1995년에 북경 천안문 광장에 대형 입간판을 설치하며 장기 마케팅을 실행하였는데요. 중국에 설치한 입간판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하며 1년치 홍보 비용을 모두 투자할 정도로 프로모션에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다음은 표준화와 현지화에 대한 비교 분석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덕트의 표준화는 오리온 초코파이로 우리가 알고 있는 초코파이를 전국 어디서든 만나볼 수 있습니다. 현지화로는 베트남의 경우 진한 초콜릿 맛을 선호하는 베트남 소비자들의 성향에 맞추어 빵 속에 카카오를 더 넣었고, 인도의 경우는 마시멜로에 해조류에 추출한 식물성 젤라틴 원료를 사용하는 등 현지 기호에 맞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프라이스 표준화로는 2014년 기준 12개입 4,800원이며 현지화로는 환율,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한 국가별 현지화 가격 전략을 동시에 운영하였습니다. 플레이스는 주로 대형마트, 편의점을 통해 만나볼 수 있으며 베트남의 경우 북부는 대형마트, 남부는 소형 가게를 통해 유통하는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프로모션은 우리나라에서 TV 광고를 볼 수 있는 초코파이 하면 떠오르는 점을 떠올리면 되고, 현지화로는 중국에는 인을, 베트남에는 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리온이 해외 직접 투자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이 해외 직접 투자를 선택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롯데, 혜태 등 국내 유수 제과업체가 중국과 베트남 등에 진출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제과품 특성상 현지 조달의 필요성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현지 조달을 하게 되면 중국 현지 6개의 공장을 통해 생산비 절감이 되고, 또한 유통을 현지에서 하게 되면 운송 비용이 절감되므로 비용적으로 큰 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중국 현지 생산으로 환율 위험 및 중국과 외교적 영향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중국 제과업체의 특성상 수많은 영세 제과업체가 있고 기술 또는 노하우가 라이센싱과 프랜차이징을 했을 시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부 통제를 위해 현지 공장 설립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직접 투자의 선택 시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은 투자 규모에 맞는 설비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두 번째, 현지 인력을 필요한 만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 세 번째, 기술 이전에 용이하다. 네 번째, 생산 라인 배치에 있어서 품목 선택이 자유롭다라는 네 가지 장점이 있으며, 오리온은 공장 투자를 통해 생산과 판매를 현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본사와도 계약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져서 손익이 독립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철저히 현지화된 영업 전략을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현지 직원을 채용하게 됨에 따라 본사 또한 투자하려는 국가의 노동 및 안전 관련 법규 규제를 받게 된다. 두 번째, 투자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라는 두 가지의 단점을 파악했습니다. 오리온의 경우 중국의 3, 4선 도시 침투율 및 TI 채널 매출 비중 확대하며 상해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 초코파이 하우스 오픈 및 격과자 제품인 꼬북칩을 출시로 차별화된 제품을 포트폴리오를 통해 시장에 대응함으로써 과거와 같은 폭발적인 성장성에 못 미치더라도 점진적인 매출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조에서 생각한 세 가지 현황과 전략 간의 관련성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적 현황 요인인 유교 사상적인 문화로 인해 초코파이 인이라는 현지화 프로모션을 실행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정치적 현황 요인 중 중국의 엄격한 명명 규정으로 인해 기존의 오리온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고 하오리 요우라는 좋은 친구의 뜻을 가진 상표를 사용 중이다. 마지막으로 내수 진작을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실시하게 되면서 수출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해외 직접 투자 진입 방식을 선택하였다로 저희조는 이 세 가지 관련성을 찾았으며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